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 근데 통계가 뭐 하는 학문인지부터 짧게 알아야 돼. 통계는 기본적으로 자, 결과치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자,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술 통계학이라 그래. 좀 있어 보이지? 그 다음에 통계가 사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이 정리된 사항들을 자, 왜 정리하고 분석을 할까? 다음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겠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미래를 이제 이 정리된 자료를 보고 자,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자, 다음 사항을 예측하기 시작해. 그걸 이제 우리가 추론 통계학이라고 해. 그러면 정해진 수수는 당연히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부터 해야 되겠다. 그쵸? 자,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많아.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선 그래프도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조수분포표다. 이렇게 표나 여러 가지 대상들로 정리를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통계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 수능과 모의고사를 위한 도구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첫 번째 페이지는 패스를 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상한 게 있다, 그쵸? 아, 뭐야. 다시 바꿔줄까? 두 번째 페이지도 어차피 패스를 하고요. 요 내용 몰라도 뒤에 내용에서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복습할 거기 때문에 패스해도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도 패스해도 괜찮고, 자, 네 번째 페이지도 패스를 해도 됩니다. 알겠죠? 요까지는 이제 중등 통계에 대한 고등과정으로의 확장 과정이라서,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페이지에 있는 확률 분포라는 것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할 건데, 자, 확률 분포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지? 뭐가 있어?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그치?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가 있는 거야. 자, 둘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확률 변수의 연속성이에요. 자, 이산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떨 때 이산이라는 말을 쓰지? 그치, 떨어진 거, 이산가족 이런 거 할 때 사실 그거밖에 안 떠올라. 자, 이산가족, 이산수학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럼 얘는 변수의 연속성이 존재할 때가 존재하지 않을 때일까? 존재하지 않을 때고, 아래쪽에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가 연속성이 자, 존재할 때로 일단 이렇게 구분은 되기는 하거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내가 확률 분포를 통해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분석을 할 건데, 자, 이 정리하겠다는 게 확률 분포 표를 그리겠다는 얘기인 거고, 분석을 하겠다는 게 그 자료가 가지는 첫 번째,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대표값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값이 있지? 평균이 있죠. 중학교 때는 뭐 최빈값, 중앙값 이런 것도 썼는데, 자, 그들은 분명히 그 자료를 다룬 데 있어서 집단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단점들이 있었어. 그래서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게 평균이라서 대표값으로서 평균을 구해.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해서 두 집단의 자료의 상태가 완전히 똑같을까? 아니겠지. 당연히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차이가 나겠지. 그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뭐라 그래? 삼포도라고 합니다. 흩어진 정도. 근데 그 삼포도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이제 그 수치가, 지수가 뭐가 있는 거냐면 분산과 뭐가 있는 거냐면 표준 편차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러면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왜 쓰는지는 그냥 나중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고, 이윤 쌤이 설명을 해줄 거고, 그럼 이 분산이 뭔지 우리가 정의부터 해야 삼포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자료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순서다, 그치? 그 자료 정리가 끝이 나고 나면, 분석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추론 통계학을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확률 분포표라는 게,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로 나뉜다 그랬는데, 첫 번째, 그럼 이산 확률 분포부터 본다 치죠. 자, 나도 더워. 너네 에어컨 일부러 끈 거 아니었어? 추워서? 아, 그런 거야? 제가 이거 켰다가
추워져서 얘네 오기 전에 갔다가. 켰다 껐다 했어? 이제 또 다시 덮치다. 나는 아까부터 덮었어. 자, 그럼 봅시다. 이산확률 분포가 이 확률 변수 RGX가 연속성이 없을 때라 그랬는데 예시사항으로 그냥 그대로 한번 더 만든다 쳐보자.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라지 X라고 둔다고 쳐보자. 그럼 먼저 이 확률 분포표를 그릴 때 우리는 라지 X가 가지는 범위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란대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소 얼마부터? 0부터 최대 얼마까지? 2까지겠지. 2? 2라고 했어? 발음이 별로네? 장난이야. 그럼 라지 X가 가지는 범위가 확률 변수가 0이거나 1이거나 자, 2인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이때 그 확률 변수 라지 X가 이런 어떤 K 값을 대응되는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을 했었다. 그쵸? 0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나머지가 0인 숫자가 3이랑 얼마가 있으니까? 6이 있으니까 이때 라지 X는 0이 될 거고 자, 1, 4가 나오면 나머지는 1이 될 거고 2, 5가 나오면 나머지는 2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6가지 전체 경우 중에서 얘는 2가지씩까지인 거니까 자, 6분의 2, 6분의 2, 6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맞지? 이렇게 하고 나면 확률 총합은 당연히 항상 얼마였다? 1이어야 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분포표 자체가 자료를 정리를 한 거니까 이러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했지? 그치? 확률 변수랑 대응되는 확률 함수 값들을 다 곱해서 더했지. 이유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긴 해. 근데 이유를 알면 좀 까먹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자. 얘들아. 너네 돈 좋아하잖아? 돈을 좋아하니까 복권을 살 거야. 복권 10장 중에서 10,000원의 당첨금을 가지는 게 10,000원짜리는 보통 10장에 한 장꼴로 있어. 자, 당첨금이 5,000원인 복권은 10장에 2장꼴로 있어. 자, 그럼 나머지는 꽝이에요. 꽝은 그럼 10장에 몇 장꼴로 있는 거지? 3장꼴로, 7장꼴로 있는 거지. 그치?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복권 10장을 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당첨금의 평균 수치는 얼마가 될까? 10장 말고 한 장으로 가보자. 내가 복권을 한 장 샀을 때 얻는 당첨금의 평균값은 그럼 어쨌든 통계적 확률이니까 지금 수학적 확률로 우리가 만약에 복권을 10장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까? 샀다. 이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 나는 10,000원짜리는 몇 장을 얻게 된 거야? 한 장에 당첨이 된 거지. 5,000원짜리는 몇 장에 당첨된 거야? 어쨌든 2장에 당첨된 거죠.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재 총 당첨금은 얼마가 되는 거지? 20,000원이지. 그치? 10장 사서 얼마를 기대할 수 있어? 20,000원을 기대할 수 있어. 그럼 한 장 사서는 그것의 몇 분의 몇 배인? 10분의 1배인 몇천 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 2,000원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이 2,000원의 기대값을 맨날 10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한 다음에 다시 10으로 나누는 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서 이런 구조를 맞춘 겁니다. 그럼 쌤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 10,000원짜리는 10장에 한 장꼴로 지금 당첨되니까 당첨금 10,000원을 얻을 확률이 몇 분의 몇 배? 10분의 1배가 되겠죠. 잠깐만. 이거 10부터 먼저 적어볼게. 내가 그럼 얘를 2,000원이 나온 이유는 여기 10장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상금의 기대값을 10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이 20,000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10,000원짜리가 한 장 당첨되고 5,000원짜리가 2장 당첨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값을 계산했을 때 평균값 2,000원이 나온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두 항을 전부 다 1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0,000 곱하기
10분의 1에 15,000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되지? 10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사실상 여기에 0원을 당첨되는 것은 7번이 되는 거니까, 그치? 0 곱하기 몇 분의 몇이라고도 볼 수 있어? 10분의 7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10분의 1들이 전부 다 확률값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는 당첨금이 될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내가 당첨금을 라지 X라고 뒀을 때 이 당첨금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현재 0원일 수도 있고 몇천 원일 수도 있고 5,0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를 얻을 확률이 자 이렇게 10,0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0원을 얻을 확률은 10장에 7장 꼴이니까 몇 분의 몇? 10분의 7. 5,000원은 10분의 2. 10,000원은 10분의 얼마니까? 1이니까 10,000원짜리 10분의 1의 확률로 얻는 거니까 자, 그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전체 평균을 확률 변수와 확률 함수 값들을 다 곱하면서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쌤이 이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전달의 개념은 뭐냐면 얘를 일반화해보자. 어떤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변수 값이 x1, x2 뚜두두두 해가지고 xk 나와 있고 그대로 여기에 마지막 n번째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확률 변수 라지 x가 k번째 확률 변수 xk에 대응되는 값들을 확률들을 편의상 p1, p2 k번째는 pk, n번째는 pn이라고 둘 거야. 그럼 여기에서 항상 합계가 나올 거고 확률 총합은 당연히 얼마라는 걸 쓸까? 1이라는 걸 쓰겠다,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x의 평균값은 기대값이라고 해서 EX라고 expectation x로 표현한다,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할 때 얘랑 얘랑 다 곱해서 뭐 할 거니까? 더 할 거니까 자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xk 곱하기 pk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평균을 구하는 먼저 첫 번째 식의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식의 구조는 잘 봐봐. 확률 변수 x의 뭘 구하고 있냐면 평균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 라지 x의 일반항에 대응되는 확률 변수 xk에서 그에 대응되는 확률값들을 곱해서 모조리 더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구조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변수가 2배가 더 된 상태로 2의 2x가 나왔다 치자. 그럼 2의 2x는 여러분들 성질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평균값 2x의 몇 배가 된다고 배웠지? 2배. 이유는? 변량이 다 2배 되면 당연히 전체 평균도 몇 배 될 거니까 2배 될 거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대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돼. 저 10, 응. 응. EX, 응. 응. 지금 요 확률 변수 EX에 대한 그치 시그마 표현을 만든다 치면 어떻게 될까?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대응되는 확률 값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치? 다만 이 확률 변수가 몇 배 된 거기 때문에 그치? 2배 된 거니까 이 라지 X의 일반항의 확률 변수 표현을 찾는 거지. 그럼 몇 XK가 될 거고 2XK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 2XK 곱하기 PK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시그마 성질에 따라서 2가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expectation 계산할 때 어차피 시그마의 성질 쓰이니까 여기 있는 이 expectation이 분배된다는 느낌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얘가 2배의 EX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얘를 일반화해볼까? 2에 A 라지 X 더하기 B는 시그마 표현으로 만들면 K는 1부터 N까지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 요 놈에 무슨 항이 들어가야 돼? 일반항 형태의 확률 변수 모양이 들어가야 돼. 그건 뭘까? 여기 A 라지 X 더하기 B가 있으면 여기 확률 변수의 일반항의 모양 A XK 플러스 B가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럼 요 자리에 이제 A에 XK 플러스 B에 무슨 K가 곱해질 거고 PK가 곱해질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과정이 와라라라락 해가지고 지금 A배의 EX 더하기 B가 되면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세요. 시그마 풀어나가면서. 이걸 못하잖아? 그리고 확률 변수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이 확률 변수가 복잡한 상태에 평균이나 분산될 계산이 잘 안 돼.
됐어? 보자, 잘하고 있는지. 부지런히 하고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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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더하기지 않아. ax 더하기 b니까. pk, 그치, pk 분배해야 되지 않을까? 봐봐. 이렇게 할 거야. 좀 웃긴 얘기인데, 잘 들어봐. 너네 항상 이제 이해하지? 유치한 게 기억에 제일 오래 간다니까?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식의 구조는 이 확률 변수 x의 일반항에다가 pk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시금 안에 있는 식을 라지 x의 평균이라고 기억을 하면 돼. 평균. 그래서 확률 함수 값이랑 대응되는 확률 변수를 곱하면 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 계산되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만들었다.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시그마가 분배되기 전에 pk가 분배되면서 곱해져야 되겠죠.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의 xk, pk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되면서 플러스에 b 곱하기 pk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럼 이 시그마 두 개가 이렇게 분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a는 밖으로 어떻게 될까? 나가겠지. 그럼 a 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그대로 n까지의 xk의 평균. 그 다음에 플러스 b 나가면 b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pk가 생겨요. 맞지? 그럼 요게 무슨 x가 되는 거야? 그치, 2x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왜 b만 남을까? 여기서 어떤 확률 변수가 곱해지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그냥 무슨 총합이라고 볼 수 있지? 확률? 그렇지, 총합이야. 확률 총합은 무조건 얼마지? 1이지. 그래서 얘가 1이 되면서 상수항 b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우리가 다 확장을 할 거거든. 그래서 그 확장하는 거 연습을 좀 시켜줄 건데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10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10페이지에 지금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거기 시그마하고 어떤 정리된 표현이 있지, 그치? 전부 다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구조의 식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찾았어? 10페이지에. 그럼 1번에 지금 EX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빨리 하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XK 뭐다? PK다. 됐죠? 그럼 2번 E의 X제곱은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것의 평균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여기 뭐가 들어갈까? XK의 제곱, 그치, P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읽을 때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됐어? 호호. 자, 세 번째 그러면 E의 A 라지 X 더하기 B는 우리가 방금 만들듯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얘 일반항의 모양이 AXK 더하기 B 그대로 PK 이렇게 된다는 거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1차 X에 대한 라지 X에 대한 1차 다항식 꼴이지 않아? 그러면 네 번째로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 A 라지 X 제곱 플러스 B 라지 X 더하기 C 꼴이 되어 있으면 얘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K는 1부터 N까지의 A XK 제곱 플러스 BXK 플러스 C의 PK 된다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 1차식 분배하듯이 2차식도 다 분배하면 어떤 형태로 얘가 평균값에 대한 식이 예쁘게 정리되는지 다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그거 이제 분배하는 과정을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할 겁니다. 몇 페이지로 오냐면 11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11페이지에 1번 동그라미는 쌤이랑 같이 한 거다. 그쵸? 사실 뭐 처음 배울 때는 쌤이 위에 있는 표, 칸 다 채우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하면서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전부터 많이 봐오던 구조라서 그래서 요거 쌤이 말했듯이 수능을 해석하는 도구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4번이 거기에 몇 번째 식에 있지? 두 번째 식에 있지. 그치? 그럼 요거 적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결론의 식은 뭐가 돼야 되냐면 E의 X제곱 플러스 B의 EX 다시 플러스 19의 식으로 바뀌는 걸 얘를 분배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1차식 해드렸으니까 이제 2차식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쭈르륵 해볼까? 고마워. 그치? 이 기대값을 구하는 이 식은 사실 시그마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자, 더해지고 빠진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 익스펙테이션을 각각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배된 거는 앞으로 꺼내서 곱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쌤이 지금 2차식까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모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할 거예요. 자, 앞에 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10쪽에 보시면 맨 윗줄에 도수분표표에서 이미 분산이랑 이런 것들은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알아서 해라 하고 했는데 우리 빼고 왔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분산의 정의랑 그다음에 분산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분산의 정의를 알아야 분산을 계산할 수 있어. 분산의 정의 아는 사람. 거기 안 적혀 있어. 당연히 앞에 거 패스하고 왔기 때문에. 분산. 자료가 흩어진 분모를 나타내는 3%의 대표적인 지표. 지표인데 그걸 분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치, 그게 필요해. 분산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3 때부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계산을 해왔어. 그럼 편차가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편차는 치우칠 편차죠. 뭔가를 기준으로 치우친 정도의 차이만큼 우리가 편차라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쌤이 확률 변수가 1, 2, 3, 4, 5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대칭성 있게. 그럼 이 5개의 수치의 평균값은 당연히 얼마지? 3이지, 그치? 그럼 이 3이 기준이 되는 거야. 3을 기준으로 현재 나의 이 변량들이 얼마만큼 치우쳐 있는지를 나타내고 싶은 거지. 그럼 1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치우쳐 있습니까? 이만큼. 근데 5도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치우쳐 있지. 근데 둘은 분명히 위치의 상태가 다르잖아. 그럼 부호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변량의 편차는 얼마라고 표현해야 될까? 마이너스. 그치. 더 작은 값이라는 의미지. 편차가 결국 평균으로부터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차이를 부호까지 따져서 얘기하겠다는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 얘가 1, 얘가 2가 되는 거지 않을까? 우리 여기는 이 편차가 클수록 자료는 흩어진 정도가 크다, 작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1, 2, 3, 5, 5예요. 현재 여기 있는 자료의 평균도 당연히 얼마일까? 3이겠지? 맞아? 그럼 얘의 편차는? 마이, 0, 2, 2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5개의 자료만 비교해봤을 때 A 집단이랑 B 집단 중에서 자료가 많이 흩어진 건 누굴까? 극단적으로 잘 안 보여? 미안. 그럼 이렇게 해줘볼게. 자, 이렇게 줘볼게. 2, 3, 3, 4. 그래도 평균은 3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어떤 자료가 더 많이 흩어져 있는지 보이지? 누구야? B잖아. 이유는 뭐야? 그치, 편차의 간격이 더 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이 자료가 그러면 100개짜리야. 그럼 뒤에 이어지는 편차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00개를 다 하나하나 비교하려면 삶이 힘들지 않을까? 그럼 이 편차들의 무슨 값을 이용할까?
평균값을 이용해서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려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게 편차에 그러면 평균값을 이용하면 내가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관찰할 수 있겠구나. 그치? 근데 편차 평균 구하면 항상 얼마가 될까? 0이에요. 왜? 편차 총합은 얼마니까? 0이야. 모든 자료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편차 총합이 0이니까 편차의 평균으로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모든 자료의 편차 총합은 0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렇게 가야지. 네가 0이 된 이유는 얼마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럼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없애고 자, 떨어진 정도 자체의 양을 보고 싶으면 무슨 값을 씌우는 방법이 하나 있을까? 절대값을 씌워서 이 절대값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평균 편차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고등수학에서 다루지 않아. 왜냐하면 절대값 씌워서 맨날 계산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니고 사실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분산인 이유는 자, 이 편차의 부호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전체 무엇을 하면서 제곱을 하면서 평균값을 구하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수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수치를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산의 정의 자체가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의 무엇한 값의 제곱함 값의 평균이라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전부 다 평균 직접 다 계산했거든. 그러면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왜 하필 분산을 쓰는지가 이 통계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너네 분산 구하라 그러면 이 확률 분포표에서 실제로 여기 편차 찾고 편차 제곱해가지고 막 평균값 구했어? 아니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분산 구하라 그러면 직접 편차 구해서 계산했어. 그래서 에이, 그랬던 것 같아. 안 돼. 어머니. 안 돼요.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고등수학에서는 이걸 직접 계산하지 않아. 분산을 계산할 때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값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분산의 쌤이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있어. 분산의 정의의 식을 정리를 해보면. 그 정리하는 식을 만들어 볼까요? 잘 봐. 분산의 정의에 따라서 얘는 누군가의 평균이지. 평균은 expectation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편차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의를 안 하고 왔네. 편차가 뭐였냐면 평균으로부터 변수가 떨어진 양이었어요. 그치? 미안하다. 편차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각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그치? 아까 1이 3으로부터 떨어진 양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변량 1에서 평균값 3을 빼서 만들어진 게 편차인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면 현재 내 확률 변수의 변량이 변수랑 똑같겠지. 확률 변수에서 그 대상의 평균값을 뺀 것의 제곱이 편차 제곱인 거고 그것의 expectation 값을 구하는 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계산하겠다고 정의한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얘를 이제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확률 변수 x니까 편차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는 x-m이 되겠죠. m이 ex지, 평균값. 그럼 얘 일반항은 xk-m이지 않을까? 이해돼? 그럼 이걸 제곱한 값이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요 놈에 뭘 구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식에다가 pk를 다 곱해서 뭐 하면 된다는 거? 더하면 된다는 거. 그게 분산의 정의인 거야. 그치? 그래서 분산을 이제 확률 변수로 표현해보면 얘는 평균값입니다. 라지 x-m의 전체 제곱에 더함.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얘가 뭐라는 걸 이해해야 돼? 편차의 의미의 식의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컷? 그럼 지금 평균 안에 몇 차식이 들어갔지? x에 대한? 2차식 들어가서 우리가 방금 아까 그거 정리한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라지 x제곱 마이너스 2m 라지 x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시그마 분배할 수 있지 않아? 그럼 뭐가 되지? 2의 x제곱에서 마이너스 2m의 2의 x에서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이게 그대로 평균 m이랑 어떤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야. 그럼 마이너스 2m제곱에서 m제곱 더하는 거니까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한다. 그래서 얘를 자 이제 expectation 교로 다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한간에서 맨날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읽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변량을 제곱한 것의 평균이야.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라 해서 줄여서 제평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평균값을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지. 그치? 그럼 얘는 평균의 뭐인 거지? 제곱인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우리가 보통 마라고 하지. 그래서 제평마평제라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제평마평제로 계산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고3이니까 그 관계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세 가지 값의 덩어리에 의해서 너네들끼리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 셋 중에서 두 개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는 뭐 된다는 생각? 정의된다, 결정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두 개 통해서 얘를 구하거나 이거 두 개 통해서 얘를 구하거나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쌤이 2차식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분산의 정의를 일단 아셔야 되고 분산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분산을 실제로 편차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평마평제로 계산한다는 것까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만 사진을 간단하게 하나 찍어가지고 그거를 11페이지에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10? 네, 이쪽에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반화된 확률 분포표가 나왔을 때 있잖아.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모든 내용들 요목조목 정리하면 첫 번째. 확률 총합 얼마? 1. 두 번째. 우리한테 EX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런 시계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보고 X의 뭘 구하라는 문제라는 거, 평균 구하라는 문제라는 거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순수하게 분산을 묻는 문제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뜬금없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XK-M의 전체 제곱의 PK를 계산하래요. 이거 뭐 구하라는 얘기일까? 변량에서, 변수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뺐잖아. 그럼 얘가 뭐지? 편차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이게 분산 구하라는 질문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 이제 반대로. 이해했지?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할 때 실제로 우리가 분산값을 편차 제곱 평균을 계산할 일은 없다. 누구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에서 그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우리끼리는 뭐라고 한다? 제평마평제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알아보겠어?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 요거죠. 자, E의 아지 AX 플러스 B의 평균값은요. A의 EX 더하기 뭐 되는 거? B. 그 다음에 V의 A 라지 X 더하기 B는 어떻게 됐었지? 어떻게 됐지? V, Y, A, V, X, A 제곱 V. 그치. 원래 있던 확률 변수 분산에 무슨 제곱 빼된다? A 제곱 빼된다. 그치. 상수항 더해진 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던 거였어. 그럼 시그마 A 라지 X 더하기 B는 어떻게 됐어요? 이 실수배의 절대값 씌우는 거였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 씌우면 되니까. 루트, 양의 제곱근 씌우면 되니까. 그럼 A제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무슨 값 A에? 절대값 A에 시그마 X였습니다. 그래서 X의 지금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변환된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다가 이제 기본 내용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쌤이랑 한 거 있잖아. 이거 제평마평제 증명하듯이 증명하면 이런 관계가 다 모조리 정리가 되긴 해.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게 일단은 좀 시간 낭비야. 현재 통계에서.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에서 그냥 계산할 거니까. 외울 수밖에 없지 않아, 결론적으로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패스를 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근데 기본 논리 구조는 이해를 시켜 드렸어요. 평균의 시계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그마의 성질을 통해서 왜 이런 값들이 만들어지는지 됐지. 그래서 요까지 하고 나면 이산확률 분포에서 알아야 되는 자 기초 내용들은 끝이 났어. 자 그럼 교재에서 어디로 오시냐면 간단하게 13쪽으로 와보세요. 뭐 기본 계산들은 여러분들 하실 것 같아서 프랙티스 16번과 같은 구조를 쌤이 같이 보여줄 건데 쌤이 지금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왜 중요한지를 자 여기 그대로 나타내는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6번에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순서대로 1, 2, 3, 4, 5라고 했습니다. 자 그에 대응되는 확률 질량 함수의 값이 이제 쭉쭉쭉쭉 주어질 건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P의 라지 X가 X 플러스 1인 게 P의 라지 X가 X인 것의 확률에 2분의 1배가 된대. 자, 그때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값을 찾으래요. 어쩌란 말이고. 우리 평균을 구하려면 확률 질량 함수가 정의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든다, 그치?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는 확률 총합이 현재 얼마? 1. 근데 요식 보니까 뭔가 다음 번째 변수의 확률이 이전에 있던 확률 변수의 확률값의 몇 분의 몇 배다? 2분의 1배다. 뭔가 점화식 구조지 않아? 그치? 무슨 수열 이룬다? 확률끼리? 비수열 이룬다는 얘기겠죠. 이해했어? 그럼 첫 번째 확률을 P라고 두면 두 번째 확률 몇 분의 몇 P? 2분의 1P. 얘는 4분의 1P. 얘는 8분의 1P. 얘는 16분의 1P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P 값을 자, 이 점화관계의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의 관계식을 통해서 자, 다 더해서 얼마 된다 해가지고 1 된다 해가지고 P 값 구할 수 있고 P 값 구하고 나면 또 EX 구하려면 자, 한 땀 한 땀 열심히 곱하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계산하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평균을 계산하고 이런 확률 총합들의 1이라는 관계들을 어떻게 써먹을지 이런 16번 문제들을 통해서 계산하면서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세요.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쉬운 건 쉬운 대로 놔두고 조금씩 이제 복잡한 걸 해 나갈 건데 자, 거기 20번을 잠깐 보죠. 이거 이제 지금 일단 문제 상황부터 해석을 해드릴게요. 흰 바둑돌은 2개가 있고 검은 바둑돌은 3개가 있어서 주머니에 그냥 칠판 보면 돼.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바둑돌을 1개씩 꺼낸대. 1개씩 꺼냈는데 넣은 돌은 다시 안 넣는데요. 무슨 추출? 비복원 추출. 그렇지. 비복원 추출이면 독립시행이다, 종속시행이다? 종속시행이다. 비율이 계속 변하니까.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은 계산이 편하지만 종속시행의 확률은 한 땀 한 땀 다 뭐 해봐야 된다? 적어봐야 된다. 그치?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서 여러분들 이산확률 분포에서 가장 불편한 문제가 이런 형태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이 이산확률 분포에서 대부분 만들어져. 왜? 귀찮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지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흰 바둑돌이 모두 꺼내어질 때까지 자, 시행한 횟수를 라지 X라고 두겠대. 자, 그때 나한테 2에 4X-1을 찾으래. 어쨌든 얘는 2X의 4배에다가 1을 빼겠다는 얘기다. 그쵸? 평균값 찾아야 돼요. 그럼 이 기대값 찾으려면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1번이겠다. 그쵸? 왜냐면 독립시행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죠? 그럼 여기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범위부터 찾아야겠네. 흰 돌을 다 꺼내려면 최소 몇 번의 시행이 필요해요? 2번. 3번도 있을 거고, 몇 번도 있을 거고, 4번도 있을 거고, 최대 몇 번일까? 5번. 그럼 여기 대응되는 이제 확률값을 찾아야 평균을 찾는 거지 않을까? 그치? 그럼 P의 라지 X의 2일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행에도 두 번째 시행에도 반드시 무슨 도를 꺼내야 돼? 흰 도를 꺼내야 돼. 그럼 여기서 흰 돌 꺼낼 확률이 몇 분의 몇? 5분의 1. 그 다음에 흰 돌 꺼낼 확률은 4분의 1. 그치. 공 하나 줄고 흰 공도 하나 줄어든 거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분의 2. 쌤 왜 약분하네요? 평균 구할 때 분모 통분되어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약분은 마지막에 할 겁니다. 필요하면. 그럼 이제 PL RGX가 3인 확률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반드시 무슨 도를 꺼내면서 끝나야 돼? 그치, 흰 도를 꺼내면서 끝나야 돼. 그럼 앞에서는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얘가 흰 검일 때도 있고, 뭐뭐일 때도 있어? 검 흰일 때도 있어. 이거 확률 다 계산해야 돼. 으아! 해볼까? 흰 5분의 2, 검 4분의 3 해줘. 근데 검 5분의 3, 흰 4분의 2. 위에 거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분모도 똑같은 모양이죠. 그럼 이 둘의 확률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에 어차피 우사상 들어가는 것까지 똑같거든. 그리고 분자에 11 들어갈 거야. 이해했어? 그럼 맨날 이렇게 또 확률 계산해서 이거 하나 찾아가지고 몇 배 해가지고 2배에서 일단은 적는 게 교육과정의 목적이 맞기는 해. 알겠지? 그런데 있잖아, 쌤이 여기서 계산 한번 보여줘 볼게. 자, 요거 계산하시면 20분의 6 더하기 20분의 6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앞에 거 계산하면 사실 20분의 12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거는 있잖아, 사실 지금 내가 어쨌든 세 번째 이전까지 두 개의 공을 꺼내야 돼.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꺼내는 확률인 거야. 이거를 그냥 이 한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 나오는 확률로 계산을 해볼까? 그럼 분모에 몇이 들어갈까? 5C 2가 들어가겠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면 저기서 몇이 몇 곱하기 몇이 돼? 2C1 곱하기 3C 1이 돼. 10분의 6이 나오지. 20분의 10이랑 어때, 값이? 똑같아. 그래서 사실 종속 시행할 때 이 앞쪽에 있는 시행은 그냥 공을 동시에 꺼내서 조합으로 꺼내는 확률이랑 똑같이 계산될 수밖에 없어. 알면 계산이 편하겠지.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구조상 여기에서 이제 뭐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합의 이유 때문에 확률은 똑같이 나와.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독립시행은 원래 확률 계산이 편한 거거든.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종속시행에서 원래 종속시행이 나오면 당연히 첫 번째 기본 마인드는 어떻게 계산한다? 한 땀 계산한다야. 그치? 그런데 이 한 땀 한 땀 계산한다를 우리가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얘가 공을 어떻게 뽑는 걸로? 동시에 뽑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도 똑같은 확률과 비율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거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나는 10분의 6에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몇 분의 몇은 곱해야 되지? 3분의 1은 곱해줘야 되는 거지. 마지막에 반드시 흰 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30분의 얼마? 6이 되는 거지. 일단 이렇게 다 적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4. 네 번째 끝날 확률은? 그러면 이제 얘들아 기분이 나쁘지 않아? 여기 네 번째 나올 확률은? 어쨌든 네 번째 반드시 무슨 공이 나와야 되고? 흰 공이 나와야 되고. 그럼 앞에서 검은 공 몇 개? 2개. 흰 공 몇 개 꺼내야 돼? 1개. 원래는 검검흰, 흰검흰 따다닥 해가지고 확률 다 구한 다음에 어차피 하나에 3배 될 거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 그래서 얘를 동시에 뽑는 걸로 생각해도 좋다는 거야. 그럼 5개 중에 3개 꺼내는 거니까 분모에는 몇이 들어갈까? 5C상. 그럼 검은 거 2개 뽑는 게 몇이 몇? 3C. 흰 거 하나 뽑는 게 몇이 몇? 2C. 이렇게 확률로 계산해도 돼요. 그럼 얘도 몇 분의? 10분의 3이 6이 되겠지. 대신에 마지막 흰 거 꺼낼 때 생각해봐. 검은 거 2개 없어졌고 흰 거 하나 없어졌어. 그럼 남은 공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흰 공 하나 남아있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20분의 얼마가 되죠? 6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됐어? 그럼 마지막에 5번째 끝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럼 5번째 흰 공 나와야 되니까 앞에서는 검은 거 몇 개? 3개? 흰 거 몇 개? 1개. 그럼 몇이 몇 분의?
5C 4분의 5개 중에 4개 꺼낼 때 검은 거 3개 나오니까 3C3 곱하기 흰 거 하나 나오니까 2C1. 근데 마지막에 흰 거 나올 확률은 한 개 중에 하나 남으니까 무조건 1이지. 마지막에 무조건 흰 거 나오지. 그치? 그럼 요거 5분의 얼마 되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확률이 잘 계산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확률 계산의 총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 1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통분을 합시다. 얼마로 통분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치? 얘는 5분의 1이니까 다 10으로 다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럼 얘는 10분의 1, 얘는 10분의 2, 얘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4. 그래서 합은 얼마? 1 딱 만들어진다 이 생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직접 계산한 다음에 4배하고 1 빼야 됩니다. 매우 귀찮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 문제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것들은 이런 이산확률 분포에서 종속시행에서 많이 나옵니다. 29번이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져요. 통계에서 29번이 나오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세세하게 잘 해 나가셔야 되고, 자, 뒤로 넘어가 보자. 몇 분이야, 얘들아? 9시 1분? 오케이. 뒤로 넘어가서 16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거 하기 너무 귀찮지?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 문제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보다는 어떤 문제가 훨씬 다수냐면 우리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를 가장 많이 다룹니다. 자, 이항 분포에서는 두 가지를 또 인식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항 분포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얘는 확률 질량 함수의 구조가 매우 특별하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자 16쪽에 안 돼 있네. 17쪽에 17쪽에 돼 있네. 1번과 2번에서 진하게 돼 있다. 그쵸? 이항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맥락이 이거예요. 이항 분포의 정의랑 확률 질량 함수식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체크를 잘 해놓고 이항 분포의 정의를 아는 사람 일단 아는지 알아야 쌤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항의 분포 우리 이항이라는 말을 앞에서 썼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 거기 앞에 적혀있죠. 근데 우리 확통하면서 지금 이항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무슨 정리가 있었지? 이항 정리가 있었죠. 이항 정리가 뭐였어?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을 만드는 규칙이었지. 얘가 그러면 처음에 NCN의 A의 n승, B의 0승 이렇게 가다가 그치? K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NCK의 A의 K승 곱하기 B의 n-K승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치? 이게 일반항이잖아. 자, 근데 이 이항 정리에서 일반항의 모양이 무슨 시행에서? 독립시행에서 확률을 구하는 일반항의 구조랑 완전히 어땠지, 모양이? 똑같았어. 그러니까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A가 자, 임의로 K번 일어날 확률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됐더라요? P짜리 확률인 사건 A가 N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나야 되니까 K번 일어나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몇시 몇에 NC K가지가 생기고 그때 대응되는 확률들은 P가 몇 번 곱해지고 K번 곱해지고 자 일어나지 않을 확률 1-P가 몇 번 곱해진다? n-K번 곱해진다. 이렇게 만들어졌었지. 그래서 보통 이 1-P를 문자 누구로 표현했어요? Q로 표현을 했었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1번 시행부터 n번 시행까지 있는 거야. 난다가 몇 번인 거고 K번. 일어나지 않는다가 몇 번? n-K번.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확률이 P가 몇 번 곱해질 거고
K번. Q가 그러면 N-K번 곱해진다. 이런 확률이 하나 생겼는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케이스가 NCK까지 생겼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쫓아왔어. 이항정리의 일반항과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일반항의 구조가 일치해. 그럼 독립시행에서 만들어지는 확률 분포표가 있지 않을까? 그걸로 이제 우리는 무슨 분포를 한다? 이항분포라고 얘기해. 독립분포라고 안 하고. 왜냐면 이항정리의 일반항과 이 확률함수의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보여줘 볼게. 예시를 가지고 보여줘야 좀 이해가 잘 될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쌤이 내가 명사수야. 총으로 사람을 맞출 확률이 0.99야. 99%지, 그치? 100발 쏘면 일단 99명 죽거든? 그 중에 이태경 한 명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사실은 10명을 쏘지 않을 거야. 쌤은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10번을 쏠 거야. 그게 태경이라고 얘기 안 했어. 미쳤나? 이건 지워줄게. 컨주세, 이건 편집.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아이를 있잖아. TK라는 아이를 이렇게 세워놓을 거야. 총을 100발을 쏠 거거든? 나는 총알이 많지. 따당따당땅땅. 두두두두두두. 100발을 쏠 거야. 다리 되게 흐린 거 봐. 자, 100발을 쏠 거야. 100발 쏘면 몇 발 정도 맞출까? 99발 정도 맞춘다는 느낌이겠다. 그치? 그래서 이 TK의 몸에서는 이 총알이 99발 정도 발견이 될 건데 보통 내가 총을 그래서 100발을 쏴서 100발 중에서 그 총알이 맞춘 총알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두고 싶은 거지. 그럼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 이항 분포표를 만들 수 있어. 최소 몇 발일까? 0발 맞출 수도 있겠죠. 한 발 맞출 수도 있고, 몇 발 맞출 수도 있고, 2발 맞출 수도 있고, 최대 몇 발까지 맞출 수 있을까? 100발까지 맞출 수 있어. 100번의 시행이 있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0발 맞출 확률이 어떻게 계산될까? 100발 중에서 0발 맞추니까 100C0의 맞출 확률은 0번 곱해질 거고, 그치? 맞추지 못할 확률이 몇 번 곱해질까? 100번 곱해지면서 이렇게 지금 이 분포표가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2발 맞출 확률, 1발 맞출 확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될까? 몇시 몇에? 100C에 0.99에 1승 곱하기 0.01에 99승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그럼 이 이항분포에서 우리 뭐 평균 구하라 그러면 얘랑 얘랑 다 곱하면서 무슨 셈 해야 돼? 덧셈 해야 돼. 그 미친 짓을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이항정리의 계산 성질을 이용해서 너의 평균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자는 게 무슨 분포인 거야? 이항분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항분포를 다룰 때 이런 확률 분포표를 그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묻는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틀려. 왜? 뭔지 모르니까 처음 봐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해시키고자 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정의랑 확률 질량 함수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순서대로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확률 변수 라지 X에, 자, 일반항 K번째 확률 변수를 K라고 둔다 치면 라지 X와 K의 확률은 여기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100C K에 0.99에 K승 곱하기 0.01에 그치 100-K승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사실 이러한 이항분포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명확히 정해져.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나는 시행하는 횟수만 있으면 돼. 그치? 시행 횟수만 있으면 먼저 여기 있는 이 이항분포의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어. 근데 시행 횟수만 있어야 될까?
아니지. 일어날 뭐가 존재해야 되지? 확률도 존재해야 되지. 그치. 확률도 있어야 돼. 그럼 이거 두 개만 해가지고. 지금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내가 이항분포표를 만든 거잖아. 그럼 이항분포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는 두 가지야. 무슨 횟수랑? 시행횟수랑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우리가 시행횟수를 보통 변수 n이라고 표현을 하지. 확률은 보통 뭐로 표현해요? p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n과 p만 있으면 이항분포는 결정이 돼. 그래서 그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우리는 x가 이렇게 물결치면서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이항분포는 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b를 따서 b를 보통 씁니다. 자, 여기에 그럼 지금 시행 횟수랑 자, 결정 요소인 뭐를 적겠다? 확률을 적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항분포 따르는 거 여러분들 기호 많이 썼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평균 구하라 그러면 이거 적어가지고 와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어떻게 계산했지? 공식이 있었지. 뭐야? NP죠. 분산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뭐가 있지? NP, Q가 있는 거지. 시그마 X는 얘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뭐라고 계산했어? NPQ라고 계산을 해왔던 거야. 그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묻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다루냐면 내신에서 다룹니다. 그럼 이건 그냥 계산무가 다지 않아? 그래서 내신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이러한 문제사항을 보고 이항분포로 확률 변수를 자, 표현하고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냐 그 능력을 물어봐요. 그럼 모의고사랑 수능에서는 이 개념적인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봐. 그래서 이제 잘 봐봐. 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항분포가 뭔지 알았으니까 어떤 확률 변수를 RGX가 독립시행회사의 확률 분포를 만들면서 시행횟수가 n번이고 그때 일어날 확률, 특정 사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되어 있으면 이 p의 RGX가 b의 n, p를 따를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맨날 글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이 확률 변수를 RGX 값의 범위가 최소 0부터 얼마까지 갈까? 최대 n까지 가는 사실 이항분포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 그럼 지금 1이 들어갈 거고 그럼 얘 일반항 K번째일 확률이 구조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NCK에 뭐로 표현될까? P의 K승의 Q에 그치 N-K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돼. 이거 얼마일까? (1이지) 이게 무슨 표현일까? 확률 총합이죠. 0번째부터 n번째까지. 근데 이거 왜 1이냐면 이항 정리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 우리 a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k는 0부터 n까지의 nck의 a의 k승 곱하기 b의 n-k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 a, b 대신에 누가 왔을 뿐이야? pq가 왔을 뿐이야. 그럼 얘는 p 플러스 q의 몇 승의 전개식을 얘기하는 걸까? n승의 전개식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p 더하기 q는 당연히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든 1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구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띠리링! 이게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게 이 확률 질량 함수의 구조를 보고 나는 P의 RGX가 어떤 K의 확률이 예를 들어서 NCK의 P의 K승 곱하기 Q의 N-K승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네가 확률이라는 걸 아는 동시에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구나 라는 게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산수 연습을 좀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P의 RGX가 K의 확률이 있잖아. 50씩 K의 3분의 1의 K승에 3분의 2의 50-K승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내신에서도 많이 봤죠. 그럼 이때 확률 변수를 RGX가 따르는 분포는 당연히 무슨 분포야? 이항분포야. 왜? 확률 질량 함수의 구조가 이항정리의 일반항의 구조랑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시행횟수는 몇 번? 50번. 일어날 확률은 몇 분의 몇? 3분의 1.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것도 해봐.
이제 여기 불쌍한 TK는 지워주자. 총을 너무 많이 맞고 있어. 뭔데 이거? 뭐. 왜 이 구조가 안 드러났지? 뭐가 0이라서? 지수가 0이라서? 이거 확률 한번 구해보세요. 몇시 몇에? 100시 52에 계산되면서 생략된 거야. 그럼 얘는 사실 100cx에 2분의 1의 x승에 2분의 1의 100-x승이었던 거야. 그럼 얘를 보고 라지 x가 b에 몇 콤마 몇 따른다? 100, 2분의 1 따른다?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본다. 와, 적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확장해볼까? 유진이 냄새가 나지 않아? 막. 배고파요. 우리는 어쨌든 PQ의 P의 K승이랑 Q의 N-K승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특징은 P와 Q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돼요. 자, 그럼 5랑 2랑 3이 보여. 몇 분의 몇이랑 몇 분의 몇이 떠오르지? 5분의 2랑 5분의 3이 떠오르지. 그러면 5분의 2의 K승을 만들려면 분모에 사실 5의 몇 승이 필요해? K승이 필요하지. 그럼 이렇게 묶어서 5분의 2의 K승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막 곱하면 안 되지. 5의 무슨 K승도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K승도 만들어야 돼. 그럼 이제 짝을 예쁘게 지어주는 거야. 요 친구랑 몇 분의 몇에? 5분의 2의 K승이지. 이거 계산하면 5의 50 마이너스 K승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 냠냠, 냠이. 이렇게. 그럼 이때 라지 x는 b의 몇 콤마 뭐를 따른다? 50, 5분의 1을 따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내셔야 평균 분산 그런 것들 계산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쌤이 말하는 확률 질량 함수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진짜 딱 이 기본 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계 구조를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구조 이해가 반드시 공부가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거고.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래서 이 이항분포에서 있잖아. 보통 평균과라 그러면 공식이 있었죠. 방금 얘기했듯이. EX는 MP였고, VX는 MPQ예요. 표준 편차는 그냥 따로 안 적을게요. 어차피 루트 MPQ니까.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이 값을 구하라고 적었어. 뭐 물어보는 걸까? 이게 K번째 확률이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거기에 뭘 곱했어? 번째수를 곱했네. 확률 변수 x의 일반항이었어요. 그럼 이 식을 보고 얘는 이 k가 일반항인 확률 변수의 무슨 값이구나? 평균이구나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평균 EX 물어보면 누구나 다 하잖아. 그치?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이항 분포에서 분포표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한 번 정도는 직접 작성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아니면 그냥 못 풀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재밌어. 느낌이 와. 얘는 뭐야? 확률 변수 x지. 빼기 np면 이 확률 변수 x에 뭘 빼고 있지? 평균을 빼서 무엇 했지? 제곱했지? 거기에 pk를 곱하지? 편차 무엇의 제곱의 평균이네? 뭐 구하라는 문제야? 분산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이렇게. 띵띠리링띵.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쌤이 이제 간단한 예시 문항을 그냥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이거 계산하라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내 확률 변수가 무슨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항 분포를 따르겠구나. 바로 이해해야 되고. 시행횟수 몇 번에? 20번에. p는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거죠. 고른 만큼 거듭 제곱된 게 p인 겁니다. 그쵸? 무조건 앞에 있다고 p라고 두면 되는데 안 돼. 자, 여기서도 낚시 요소가 많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구하는 이 식이 그냥 그 확률 총합을 묻는 게 아니라 앞에 k가 곱해졌네? 그 말은 뭐 구하는 문제다? 평균 구하는 문제다. 그럼 여기서 평균은 얼마? 3분의 4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니? 자, 그럼 이렇게 가볼까? 난 일단 구조 이해하시라고 최대한 단순한 문제들 이렇게 구성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띵띠리띵띵띵. 이거 보는 순간 내 확률 변수 x가 어떤 이항 분포 따르고 50, 5분의 1 따르고 얘가 그럼 뭐네?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네. 그럼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서 제곱하고 있으니까 편차 제곱 평균이라서 얘는 뭐 구하는 문제다? 분산 구하는 문제다. 그치? 그럼 평균이 10이었으니까 분산이면 여기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 5분의 4만 더 곱하면 되겠지. 답은 얼마? 8.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그러면 이거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걸까? 똑딱 똑딱 또로록또로록 뭔데? 얘랑 이항 분포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런 이항 분포 다른 데에서 k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네. 얘는 2의 x제곱이죠.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 제평 마평제가 떠올라야 돼. 제곱의 평균을 쓰는 데는 제평 마평제밖에 없어. 그럼 분산 vx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거니까 좌변의 분산은 현재 얼마였어요? 8. 그럼 얘 평균은 아까 얼마였지? 10. 그럼 얘가 2의 x제곱이고 평균 제곱하면 마이너스 100 되는 거니까 이게 몇이다? 108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항 분포는 단순하게 공부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자,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면서 이항 분포에 대한 기본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자, 나머지 산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되게 많이 보는 걸 거라서 쌤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22쪽으로 와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문항들 정리를 해놨거든? 그 22페이지에 이제 프랙티스 32번이랑 33번이랑 34번 보니까 뭘 물어보는지 확연히 눈에 보이지 않아?
자, 1번은 얼마일까? 32. 32의 1번. 강 1. 확률 총합이니까. 그거 보자마자 PK인 게 보여야 돼. PR인 게. 그치. 2번은 평균 구하는 거고, 3번은 분산, 4번은 제곱의 평균이겠다. 그치. 그럼 너네 있잖아. 만약에 여기에 쌤이 이게 평균이 아니라 평균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2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야. 맞지? 그래서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한 거를 앞에서 정리한 이유가 이런 구조의 문제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제평 마평제로 계산하시고 평균은 MP로 계산하시고 그냥 9는 마지막에 더하면 되고 이해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항분포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 부족한 해석들은 거의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몇 분입니까? 26분? 그러면 실생활에 대해서 이제 활용되는 문제들은 풀이하면서 정리를 해줄 거거든. 거기에 30페이지에 보시면 큰 수의 법칙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내신 말고 저기 모의고사 쪽에서는 거의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냥 꼽혀 쳐도 돼요. 그냥 나중에 상식적인 부분만 얘기를 해줄게. 그냥 주사위를 계속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수학적 확률 6분의 1에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통계적 확률은 무슨적 확률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며. 끝!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일단. 자, 그렇게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거기 자체교재 문항들 쭉 풀다 보면 잘 안 되는 거 많이 있을 거거든. 다음 시간에 오면 쌤이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정리해 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이 체크해준 풀지 말라는 페이지 말고는 다 정리를 해오시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연우랑 재미나게 놀